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 치 앞도 예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감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재명과 관련된 거는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 감과 여러분들의 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도대체 이재명이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뀔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정도는 감이 아니라 그냥 그거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뭐 맹신이자 어떻게 보면은 사이비 종교 같은 그냥 뭐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개딸들은 미쳤지만 그거를 맞추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깜짝 놀랄 소식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이제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예 그냥 선고 날짜를 갖다가 이번에 5월 1일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일각에서는 이제 그 5월 2일 날 결정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굉장히 러프한 예측도 있었습니다. 근데 5월 2일이라고 했던 이유 자체가 뭐 이재명에 대한 이제 그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민주당이 후보로 결정되기 전에 뭔가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예측이 있었는데 그런 예측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경선 후보로 일단 결정이 돼버리면 대통령 후보가 돼버리면 대법원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이 좀 경선 지금 뭐 끝나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이 사람을 법적으로 뭔가 처벌을 해가지고 대통령직에 못 나게끔 나가리를 시킨다는 거니까 사법부가 정치에 너무 간섭하는 거다 이런 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선 전에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극소수의 예측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경선이 끝났거든요.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 만에 대법원이 지금 아예 그냥 5월 1일에 선고까지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니 글쎄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를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라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대선에 못 나오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대선에는 나올 수 있지만 유죄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결론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찬찬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정말 빠릅니다. 저는 이거 기네스북에 올려도 된다라고 보는데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된 지 34일 만에 그러니까 22일에 전압에 이제 그 회부가 됐었죠. 그렇죠? 전압에 회부가 된 지 9일 만에 지금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계속해가지고 강조해 왔던 게 신속한 재판이었는데 정말 신속한 재판으로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전압에 지금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놓는 기염을 지금 토했습니다. 귀염을 토한 게 아니라 그래서 원래는 633 법칙에 따라 가지고 3개월 내에 나올 테니까 에이 뭐 빨라봤자 무슨 뭐 저기 뭐 대선 전에 나오겠냐 싶었는데 야 진짜 놀랍니다. 5월 첫 주에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예 그냥 5월 1일 날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22일 날 처음에 이제 그 전압에다가 회부를 했었고요. 그날 오후에 심리를 열었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사흘이었나요? 이틀이었나요?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두 번째 심리를 열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심리를 여는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뭐 두 번을 갖다가 이제 다 해버렸으니까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가 1년치 할 거를 갖다 거의 무슨 뭐 일주일 만에 끝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아예 그냥 5월 1일에 선고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유죄 가능성이 높냐 무죄 가능성이 높냐라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같은 경우는 1심과 2심 같은 경우는 사실심이고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리를 따지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2심에 나왔던 그 결과를 뒤집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딴 소리 짓거리는데 가서 꿀밤을 그냥 매겨야 됩니다. 아니 애당초 사실심이었던 선거법 위반 케이스에서 사실심이 대법원에서 바뀐 케이스가 있습니까? 있죠. 그게 바로 이재명이잖아요. 2018년도에 2심에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벌금 300만 원 정도로 당선 무효이 나왔는데 사실심에서 당선 무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가지고 사실심이 유죄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에 가가지고 그 무죄로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전압에서.
기억나시죠? 그렇죠? 전원합의체에서 그때 몇 대 몇이었더라? 5대 4였나? 뭐 이래가지고 뒤집혔었거든요. 같은 논리에 따르면 이번에도 그렇게 돼야지 이재명의 운명에는 딱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 근데 전압에 가가지고 딱 유죄로 뒤집히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일단 제가 봤었을 때 유무죄를 갖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전압 아닙니까?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비상식적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그런 전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가 무죄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인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원합의체로 결정하는 다수결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또 뭐 일각에서 하는 얘기 같은 경우는 야 어떻게 이렇게 심리를 갖다가 두 번밖에 안 하고 바로 선고를 할 수가 있겠어. 2심의 그런 어떤 결정을 뒤집을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숙고를 하고 했겠지라고 내피셜을 갖다가 패널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 인간들도 가가지고 꿀밤을 좀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심리를 두 번이나 빠르게 열 수 있었던 배경도 뭐였습니까? 이 사건이 회부가 되자마자 대법원으로 오자마자부터 바로 대법원 연구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 보고서 형태로 정리를 시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도 두 번 만에 빠르게 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뭔가 빨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개딸 논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빨리 하기 때문에 딱히 뭐 이렇게 뭐 큰 문제가 없어가지고 바로 유죄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 그러면 유죄가 나올 것인데 그러면 이재명이가 못 나올 거냐, 대선에 못 나오냐 이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대법원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파기자판, 그러니까 자판은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파기환송을 시켜가지고 2심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인데 2심에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형량 같은 거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일단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 같은 거를 2심으로 옮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대권 후보를 날려버리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날려라. 근데 안 날릴 수도 있죠. 만약에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해버리게 된다면 유죄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했지만 그거는 이재명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유죄를 선고하면 법리적으로 너무 2심이 말이 안 됐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일단 유죄를 선고를 하되 2심 재판부가 만약에 150만 원을 선고해버리게 된다면 자기 판결을 너무 쉽게 뒤집어 엎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죄로 일단 나오기는 나오더라도 2심에서 당선 무효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죽치고 아무것도 못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대법원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뭐를 요구를 해야 되냐? 헌법 84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갖고 있냐고. 헌법 84조에 따르면은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소추라고 하는 개념은 법리적으로 분명히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건 뭐예요? 소는 기소고 추는 무슨 뭐 재판까지 포함한다 이런 개떡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헌법 84조에서 얘기하는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기소가 안 된다는 뜻이냐 재판까지 중단된다는 뜻이냐 이거를 명확하게 해줘야 2심 재판부가 그나마 양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재명이가 대권 후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루 이틀이 지금 아까운 상태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까운데 무슨 뭐 우리끼리 행복회로 돌려가지고 야 이재명 못 나올 거야 이렇게 지금 하기에는 대선이 지금 한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일단 이재명은 대권 후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것이 더 맞는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